19강 사무용 의자 모델링입니다. 간단한 박스를 변형해서 사무용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1200 정도 설정하시고요. 자, 폭은 600. 자, 두께는 대략 5cm 정도 설정하시고, 자, 길이만큼의 세그먼트를 10개 정도로 넣어주시고 줌 익스텐드 5 이라고 눌러주세요. 자, 지금 여기에 포함된 값 중에 폭의 세그먼트를 3등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박스에서 에디터블 폴리로 변환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맨 끝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버텍스를 밀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에디터블 유즈 넙스를 사용하더라도 모서리가 딱 끊어져 보이지 너무 뭉개지지 않도록 경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레프트에서 일단 니은자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앵글 스냅 토글을 눌러서요, 로테이트 90도만큼만 꺾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의자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니은자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부분도 등받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약간 꺾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배치를 좀 해주시고요. 자, 등받이가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굽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하시고, 자, 살짝 S자 느낌이 되게끔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접힌 부분이 좀 이렇게 두께가 얇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살짝 이렇게 조절을 해서 약간 두께를 잡아주시고, 끝부분을 살짝 말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고, 자, 전체적으로 살짝 올라갔다 내려온 느낌 되게끔, 자, 이런 느낌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유즈 넙스를 하면 얼마만큼 부드러워지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또는 어색한 부분들은 면을 추가하거나 나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끝부분 정도는 이런 식으로 말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중간에 이렇게 사이에다가 이렇게 쿠션에 이렇게 단계를 좀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면을 나누거나 쪼개서 그 부분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폴리건에서 직접 추가 한번 해보죠. 자, 이 부분에다가 선을 집어넣어서 그 부분을 좀 추가해서 끌어당기는 느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슬라이스 플래너 명령을 사용해서요. 자, 이렇게 회전해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자, 물론 객체들을 다 선택해 줘야겠고요. 자, 먼저 객체를 다 선택해주고, 자, 레프트 창에서 슬라이스 플랜, 자,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갖다 놔줘야겠죠? 자, 필요한 부분에 갖다가 슬라이스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다시 이동해서, 자, 슬라이스를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자, 슬라이스 플랜 명령을 꺼주시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슬라이스가 들어간 부분을, 자, 버텍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엣지로 어느 부분이 슬라이스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확인해 보죠. 자, 이 사이 값 정도가 안으로 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엣지 값을 안쪽으로 좀 쑥 잡아서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V자 모양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가 좀 들어간 것처럼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스무스 하이라이트. 자,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엣지 상태에서 전체가 다 들어가면 좀 곤란하니까요. 자, 이 안쪽 부분만 쓱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 슬라이스가 한 번 더 돼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슬라이스 플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슬라이스 플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시 맞춰 놓고요. 자, 이렇게 완전하게 세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탑에서 원하는 위치를 한번 이 정도 부분을 슬라이스, 그 다음에 끝부분 정도에 가서 또 한번 슬라이스. 자, 이렇게 슬라이스를 두 번 시키고요. 자, 이 슬라이스 된 중간 값에
자, 엣지가 필요한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자, 그러면 버텍스를 이용해서 중간의 부분의 점을 안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스 플래너 명령을 꺼주시고요. 자, 안쪽에 점을 두 개 클릭한 다음에 살짝 Y축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쑥 들어간 느낌이 들겠죠?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다시 조절해 주시면 되죠. 자, 이런 느낌이 되게. 자, 그러면 이게 이 부분과 두 개 정도 더 집어 넣어보죠. 자, 작업하는 데는 시간이 좀 번거롭게 걸리지만요. 자,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충분히 그 정도의 퀄리티가 예상되니까. 자, 슬라이스 플랜 명령을 켜주시고, 자, 역시 이거를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레프트에서 자, 경계에 유사한 각도로 맞춰주시고요. 자, 원래 있던 곳에서 위쪽으로 한번 슬라이스, 자, 그리고 밑으로 한번 또 슬라이스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중간 부분 정도까지 내려와서 각도를 변경해주고, 자, 이 부분에서도 슬라이스, 자, 한 번 더 내려와서, 자, 이 부분도 슬라이스. 자, 그리고 앉는 부분까지 다 한꺼번에 하죠. 자, 이 부분까지 돌려주시고, 자, 이 부분, 자, 세 부분에만 만들어 보죠. 자, 여기도 슬라이스, 자, 또 슬라이스, 자, 안쪽과 오른쪽 부분, 자, 여기는 각도를 좀 부여하면 좋겠죠? 이렇게. 자, 적당한 위치로 주고 슬라이스, 여기도 역시 한 번 더 각도를 부여한 다음에 슬라이스. 자, 그래서 슬라이스 명령을 꺼주셔야지만이 다음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필요한 만큼 선택해서 안쪽으로 좀 집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무브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안쪽으로 약간 V자 느낌이 나게끔 집어 넣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홈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안쪽으로 쓱 들어간 느낌이 되게. 자, 적당한 느낌으로 잡아 주시고요. 자, 이 부분도 사이에 있는 중간점을 잡아 가지고 안쪽으로 집어 넣는 거니까요. 자, 이 중간에 있는 점과 안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점, 그리고 이 점을 Y축, Z축에서 쭉 눌러주면 되겠죠? 자, 적당한 값으로 눌러주시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안쪽 쭉 눌러주시고, 이 부분도 Z축에서 쭉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골이 파인 듯한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죠? 자, 물론 이 옆부분까지 이렇게 다 하고 시작한다면, 그렇죠? 그 부분까지, 자, 나눈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스케일 같은 걸로 줄여 놓으면, 자, 같은 느낌은 물론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됐고, 쇠봉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죠. 옆에서. 자, 얘를 받치고 있는 모양을 라인으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으로 이렇게 팔걸이 부분과 받침 부분, 그리고 뒤로 넘어가는 부분까지 자, 이렇게 생성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편집을 해볼까요? 자, 이 부분엔 필렛 명령으로 약간 라운드를 주시고 끝부분도 라운드. 자, 이 객체를 자, 의자의 왼쪽 부분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오른쪽에다 복사를 해주고요. 자, 이 객체가 등 부분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결이 돼야 합니다. 지금 그런 설정이 되야 하는데 지금 현재가 각각 떨어져 있죠? 자, 이 두 개의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attach라는 명령을 사용하겠습니다. attach. 자, 이렇게 하나 연결이 됐죠? 자, 그리고 버텍스에서 자, 이 객체의 선을 뒷부분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connect라는 명령을 사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선을 연결할 때 자, 커넥트 점에서 찍고 저 부분까지 갖다 대면 이렇게 아이콘이 변할 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부분도 이렇게 커넥트로 연결해 보죠. 자, 커넥트로 연결된 부분을 필렛으로 살짝 둥글려 주겠습니다. 밑부분은 좀 많이 이렇게 말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등 두 부분은 살짝만 이렇게 R값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뒷부분에 해당되는 거리값을 자, 조금만 뒤로 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짧아서 넘어지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자, 여기다 서클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서클의 사이즈는 자, 반지름이 1.5cm 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객체를 역시 로프트 명령으로 적용하면 되겠죠? 자,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 로프트, 게이 쉐입, 그리고 여기 써 있던 서클을 이렇게 자,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의자를 받치고 있는 부분이 좀 짧다든지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물론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고 자, 의자의 위치를 살짝 위로 올려서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의자를 받치고 있는 스틸 봉이 또 존재해야겠죠? 자, 그러면 스틸 봉은요. 자, 실린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자, 반지름 값은 똑같은 15이거나 13mm 정도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께를 설정해 주시고요. 자, 충분한 값을 주고 자, 그리고 세그먼트를 헤이즈 세그먼트의 1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봉이 의자에 딱 닿도록 자,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으면요. 이제 팔걸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팔걸이는 대략적으로 사각 박스 명령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처리해서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걸이는 일단은 적당한 위치로 맞춰 주시고 자, 각도도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런 경우 각도가 잘 안 맞을 경우는 앵글 스냅터 그립 5도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 주시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주고 자, 적당한 위치로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자, 팔걸이 윗부분은 이렇게 맞춰서 하단 부분까지 쭉 연결이 되도록 자, 중간 부분까지만 연결이 되도록 맞춰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파이프라인 중간에 걸쳐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 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이 부분을 반듯하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끝부분이 사실은요, 이 부분이 이 상태에서 자, use knobs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은 많이 말아져 버리죠. 그렇죠? 너무 말아져 버리고 두껍게 보이니까. 자, 일단 두께는 살짝 좀 조절을 하고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끝부분이 좀 딱 끊어져 보이는 듯한 느낌을 만들고자 한다면 자, 끝부분에 해당되는 면을 자, 끝부분에 해당되는 면에 자, 하나 면 나누기를 한다든지 또는 면을 추가해서 그 부분을 처리한다든지 가능합니다. 자, 슬라이스 명령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이번에도 자, 슬라이스로 끝부분과 앞부분을 한번 나눠 볼까요? 자, 슬라이스 플레인 명령을 클릭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자, 끝부분에만 자, 이렇게 면을 하나 나눠주면 여기가 자, 뭉개지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죠? 여기서 슬라이스 한번 주고 자, 그리고 끝부분을 이동해서 끝부분에도 역시 자, 딱 끊어져 있는 느낌이 좀 남아있도록 슬라이스를 한번 줍니다. 자, 작업이 끝났으면 슬라이스 플래너 명령을 끝내주시고요. 자, 그래서 확인해 봐야겠죠? 자, use knobs라는 명령어를 넣어서 자,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해 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끝부분에 면을 집어넣기 때문에 좀 심하게 뭉개지는 부분은 없어졌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봉에 많이 감싸게 만들고자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버텍스를 조절해서 안쪽으로 그렇죠? 이 부분만 안쪽으로 좀 집어넣게 되면 자, 이렇게 확대하면서 같이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을 집어넣어서
또는 이 부분을 2D 스케일로 X축으로 이렇게 좁혀주면 작업하기는 좀 더 수월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안쪽으로 쑥 이렇게 모여져 있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복사해야겠죠? X축 방향으로 적당하게 복사, 카피. 자, 대략적으로 형태는 다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매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의 형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응용 동작, 응용에 필요한 명령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또 얻을 게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역시 높이 값도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특별히 매핑은 계속 반복적인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핑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은 없는데, 자,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에 대해 익숙하게끔 한번 넣어 보시고요. 자, 이번에도 바닥은 체커로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체커. 자, 체커는 20 정도로 넣고, 시어맵. 자, 그리고, 자, 반사도를 넣자라고 한다면, 리플렉션에서, 그렇죠. 플랫 밀어 주고, 반사도를 5% 정도 주면 되겠습니다. 자, 뭉개지는 정도로 5%로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시트는 검정색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블랙으로 넣고, 자, 라이트 값, 하이라이트 값을 좀 올려서 조금 빛이 나게, 전체적으로 빛이 좀 많이 바라게 이렇게 넣고요. 역시 같은 개념으로 손잡이도, 자, 이렇게. 자, 엠보를 좀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맵스, 범프에서요. 자, 노이즈를 넣어서 조금 울퉁불퉁하게 만들 수 있죠. 자, 쇼맵. 자, 값이 너무 크면 gon란하니까 사이즈를 1 정도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의 범프를 넣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범프 값을 100 정도로. 100 이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해보고, 자, 일단은 결과물을 확인해 보자라는 거고요. 자, 금속 재질에 대한 부분도 세 번째에다가 어사인. 자, 그런 다음에 금속 재질은 자,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레이트레이스. 자, 그 다음에 비트맵. 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MISC의 크리믹.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메탈 타입으로 바꿔주시고 어둡게 표현해보자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메탈 타입. 하이라이트 값을 많이 올려서 어두운 메탈로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렷하게 되어 있죠? 자, 제가 맵 중에 그렇죠. 라이트 레이스의 크리믹 이 부분에 블루어를 넣어도 좋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안 넣어도 좋고요. 자, 그래서 올라가면 이런 느낌의 메탈이 만들어지고요. 자, 라이트는 딱 하나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하나만. 자, 그리고 45도로 넣어 주시고 자, 여기서 섀도우 온 그리고 페로프 값을 늘려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 넓어지게끔 자, 경우에 따라서는 빛이 필요하니까 옴니를 앞에 왼쪽에 하나 넣어주시고 옴니의 값은 뭐 색감을 좀 적당하게 자, 파란색 계열 하나 넣어주셔도 좋겠죠? 오른쪽은 약간 아이보리기의 컬러를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강도를 조금 이 정도. 왜냐하면 전체적인 컬러가 좀 어두울 테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해볼까요? 자, 이 값이 노이즈의 범프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자, 그렇다면 빛과 노이즈 값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자, 노이즈에서 블루 값을 좀 많이 주면 자, 저 정도의 값이 좀 많이 뭉개질 거고요. 이런 느낌이 좀 약해질 거고 그 다음에 범프 값도 약간 70% 정도 떨어뜨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빛이 너무 넓게 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오목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자, 그리고 라스트 렌더링 한번 더 보고 전체적으로 좀 어둡죠? 그러면 빛의 강도를 자, 조금 더 흰색 가까이 넣어주고 멀티플라이를 1.5 정도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렌더링. 자, 조금 더 밝아지면서 좀 정리가 됐죠?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사이드에 있는 옴니도 컬러 값을 조금 더
강도를 주고 오른쪽에 있는 각도 조금 강도를 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부분이 어두움이 좀 약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블랙을 좀 더 진하게 넣어주시고, 자, 빛을 받는 부분을 축소시켜 주세요. 약간 이렇게 오목하고 좀 작게. 그러면 조금 더 진하고 강한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차라리 이 정도 어둠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겠죠? 그래서 적당한 값과 자, 컬러 값을 넣어주고 바닥에 있는 체커가 검정색과 중복이 되니까 역시 좀 돋보이는 느낌이 적죠? 체커를 비트맵으로 바꿔주시고 다른 나무 재질 같은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어두운 재질이라든지 또는 자, 다른 재질로 이렇게 바꿔보죠. 쇼맵. 자, 이 값이 역시 커 보일 거예요. 그럼 20 정도로 해서 반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나무 재질을 바꾸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시죠? 밑에 있는 플라미러 값도 좀 조절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좀 이것보다 색감이나 또는 빛이라든지 전체적인 밝기 또는 퀄리티를 좀 더 높여보시기 바랍니다.